난파선 사냥꾼. 그는 무언가를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도구는 최신 기술인 수중 드론으로 해저 5.6km 아래를 스캔합니다. 태평양 아래 17,000피트 깊이 수중 드론 하나가 끝없는 어둠 속을 유영한다. 그러다 고요 속에서 형체 하나가 떠오른다. 그들은 거기 아래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그들이 찾던 것인지 여부입니다. 강철로 된 거대하고 믿기 어려울 만큼 온전한 모습이다. 카메라가 포착한 것은 바다가 결코 돌려줄 의도가 없던 것.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전설의 전함이었다. 사라진 전설. 1942년 10월 USS 호넷이 파도 아래로 사라졌을 때 세상은 단순히 한 척의 전함만을 잃은 것이 아니었다. 하나의 상징을 잃은 것이었다. 호넷은 미국의 위대한 항공모함들 중 가장 젊은 전함이었고 태평양 전쟁의 흐름을 바꾸는데 큰 역할을 했던 강철에 떠다니는 도시였다. 그녀의 갑판 위에는 한때 생존을 위해 싸우는 남자들의 함성과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러다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이 사라졌다. 산타크루즈 제도 해전에서 일본의 폭격기와 어뢰기가 무자비한 정확성으로 공격을 퍼부었다. 불길이 갑판을 찢고 폭발이 선체를 뒤틀게 만들었으며 검은 연기가 장내 수위처럼 치솟았다. 승조원들은 지옥 같은 화염 속에서 싸웠고 모든 명령이 곧 생사로 직결되었다. 마침내 엔진이 멈추고 포들이 침묵했을 때 바다가 그녀를 집어삼켰다. 수십 년 동안 호넷의 위치는 선원들과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속삭여졌다. 어떤 이들은 그녀가 산산조각 난 채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다고 믿었고 또 다른 이들은 너무 깊은 해구 속으로 떠내려가 인간의 눈에 다시는 보이지 않을 거라 여겼다. 전쟁 속에서 단련된 전함, 호넷이 사라지기 훨씬 전 그녀는 영광을 위해 건조되었다. 1940년 버지니아주 뉴포트 뉴스에서 진수된 호넷은 마지막 요크타운급 항공모함이었다. 매끈하고 강력하며 역사를 따라잡을 만큼 빠른 전함이었다. 그녀의 강철 선체에는 2,000명에 가까운 인원과 하늘을 뒤덮을 만큼의 함재기가 실려 있었다. 호넷은 단순한 또 하나의 전함이 아니었다. 진주만의 폐허에서 다시 일어선 한나라의 강한 의지를 담은 선언이었다. 미국이 전쟁에 참전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호넷은 불가능한 명령을 받게 된다. 그녀는 육군의 B-25 미첼 폭격기들을 태평양을 넘어 실어가 도쿄를 향해 발진시켜야 했다. 모든 전문가들은 이 임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갑판은 너무 짧고 비행기는 너무 무거우며 위험은 너무 컸다. 그러나 1942년 4월 18일 16대의 폭격기가 그녀의 갑판에서 이륙해 일본 본토를 타격했다. 이것이 바로 두리틀 공습이었다. 물리적인 피해는 적었지만 모든 것을 바꾼 임무였다. 전쟁이 일본 본토에 처음으로 닿았고 미국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다. 그로부터 2달 후 호넷의 함재기들은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의 징역을 무너뜨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녀의 조종사들은 해군 전쟁사를 새로 쓸 만큼 격렬하게 싸웠다. 단 16달간의 복무 기간 동안 그녀는 전설이 되었다. 그러나 역사가 자주 우리에게 상기시키듯 전설은 불 속에서 탄생하고 같은 방식으로 사라진다. 망각 속으로. 1942년 10월 호넷은 남태평양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미군 항공모함이었다. 자매함 엔터프라이즈와 요크타운은 파괴되었거나 침몰했고 호넷의 승조원들은 자신들이 거센적 앞에 홀로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일본 함대가 산타크루즈 제도 근처에서 공격을 감행했을 때 호넷은 전장의 중심이 되었다. 급강하 폭격기들이 눈부신 하늘에서 비명을 지르며 내려왔고 어뢰는 파도를 가르며 돌진했다. 갑판은 폭발로 산산이 찢겼고 불길은 경납고를 삼켰으며 비행기들은 그대로 앉은 채 불타올랐다. 전력은 끊기고 바닷물이 밀려드는 가운데 선원들은 끝까지 전함을 살리기 위해 사투를 벌였다. 몇 시간 후 호넷은 물 위에 정지한 채 죽은 듯이 떠 있었다. 움직이지 않고 침묵하며 불타오른 채. 미군 구축함들이 어뢰를 쏘아 침몰시키려 했지만 호넷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밤이 되자 일본 구축함들이 접근했고 마침내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호넷은 불길 속으로 미끄러지듯 가라앉았고 심연 속으로 사라졌다. 16달의 생애 동안 그녀는 태평양 전쟁의 흐름을 바꾸었다. 그리고 단 16시간의 전투 끝에 그녀는 사라졌다.
바다에 삼켜진 채 그 비밀을 77년간 감춰진 채로 불가능했어야 했던 수색. 전쟁이 끝난 후 태평양은 자신의 비밀들을 삼켜버렸다. 수천 척의 전함과 항공기가 해저 어딘가에 잠들어 있었지만 그중 소수만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호넷은 달랐다. 그녀의 이야기는 너무 강렬해서 잊히지 않았다. 역사학자들은 생존자들의 증언과 해군 기록을 바탕으로 마지막 전투를 추적했지만 숫자는 전부 달랐다. 모든 기록마다 좌표가 달랐고 수십 년간 해류는 잔해를 이동시켰다. 그녀는 수백 평방마일에 달하는 해저 어디든 있을 수 있었다. 77년 동안 호넷은 다이버에게는 너무 깊고 소나로는 찾을 수 없는 신화였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가 불가능이라는 말을 믿지 않았다. 그 남자는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이자 잊힌 역사의 집요한 탐험가인 폴 앨런이었다. 그의 탐사선 페트렐은 어떤 전함, 잠수함, 다이버도 할 수 없던 일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자율 수중 드론, 고주파 소나, 그리고 로봇 팔까지 갖춘 이 선박은 인간의 눈이 닿지 못한 곳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2019년 초 페트렐의 승무원들은 잊힌 기록들을 샅샅이 뒤지며 호넷의 최후를 목격한 9척의 미군 전함의 항해 일지를 대조 분석했다. 그리고 현대 해저 지도에 그 데이터를 겹쳐 놓았을 때 단 하나의 어둠 속 영역이 두드러졌다. 지도가 침묵으로 속삭이던 검은 공백. 5,300m 높이의 디스커버리호. 2019년 2월 페트렐의 수중 드론이 시면으로 내려갔다. 몇 시간 동안 갑판 위의 모니터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부유물과 메아리만 흘러다니는 끝없는 밤. 그러다 수심 5,400m 아래에서 손에 희미한 윤곽이 포착되었다. 길고 대칭적이며 믿을 수 없을 만큼 고든 형체였다. 승무원들은 숨을 죽였다. 그것은 암석층이 아니었다. 강철이었다. ROV가 가까이 다가가자 빛이 수색이 어둠을 가르며 뻗어나갔다. 그리고 그 순간 호넷의 유령이 모습을 드러냈다. 뱃머리는 진흙 위로 당당히 솟아있었고 마치 다시 명령을 기다리는 듯했다. 비행 갑판은 흠집투성이었지만 온전했다. 포들은 여전히 하늘을 향해 있었고 포신은 진흙으로 뒤덮였지만 발사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마치 승조원들이 여전히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것처럼 카메라가 갑판을 훑다가 더 기이한 것을 포착했다. 작은 항공기 견인 차량 인터내셔널 하비스터 트랙터가 완벽히 세워진 채 다음 출격을 준비하는 듯한 자세였다. 그 옆에는 날개를 가지런히 접은 그루먼 F-40F 와일드캣 전투기가 있었다. 심지어 17,000피트 아래에서도 금방이라도 이륙할 것 같은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곳 선체에 희미하게 새겨진 숫자 8. 더 이상 의심의 여지는 없었다. 태평양은 마침내 호넷을 돌려주었다. 불길 속에 사라졌던 전함이 침묵 속에 돌아왔다. 77년 만에. 페트렐호 내부, 조정실은 조용해졌다. 환호도 없었고 말소리도 없었다. 화면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은 단지 역사가 아니라 하나의 무덤이라는 것을. 잔해가 말해주는 것. 카메라가 발견한 것은 폐허가 아니었다. 그것은 완벽히 보존된 기억이었다. 5,200m 압력 아래 눌려 있었음에도 호넷의 선체는 놀랍도록 온전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그녀의 아일랜드 구조물은 약간 기울어 있었지만 여전히 알아볼 수 있었고 갑판의 철판은 폭탄이 떨어진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으며 뒤틀린 가장자리는 무너지던 순간 그대로 멈춰 있었다. 이건 시간이 흩뿌린 잔해가 아니었다. 바다 자체가 봉인한 역사 속 한순간이었다. 해군 역사학자들은 사진을 전쟁 당시의 설계도와 전투 기록과 비교했다. 모든 움푹 패임과 갈라진 흔적이 1942년에 목격자들이 묘사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다. 어뢰가 명중한 뱃머리는 안으로 접혀 있었고 함교는 선체에서 깨끗이 떨어져 나가 있었다. 불길과 침수로 조금씩 무너져 내리던 그녀의 최후를 증언해주는 것이었다. 그 깊이에서는 산소도 희박하고 햇빛은 전혀 없으며 생물학적 부패는 거의 멈춘다. 이런 환경 덕분에 호넷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만큼 잘 보존되어 있었다. 심해 기술자들은 이를 강철로 된 타임캡슐이라 불렀다. 대공포 배터리조차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침묵 속에서 무너지지 않은 채 내부에 깃든 유령들을 수호하는 유물처럼 남아 있었다. 연구자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발견이 아니었다. 이것은 데이터였다. 고해상도 스캔, 소나 매핑,
3차원 사진 측량은 항공모함이 어떻게 화염 속에서 무너졌는지를 정밀하게 보여주었다. 모든 휘어진 철골은 열기와 압력, 중력이 어떻게 그녀를 파괴했는지를 설명해 주었다. 호넷은 자신만의 마지막 증인이 되었고 수십 년을 지나며 증언을 이어가고 있었다. 과거의 목소리. 호넷의 모든 유령이 바닷속에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다시 볼 만큼 오래 살아남았다. 잔해가 확인되었을 때 그 소식은 리처드 노아스키라는 95세 노인에게 전해졌다. 그는 18살에 함선과 함께 바다에 가라앉았던 전 함포 사수였다. 그는 그날의 소리와 열기, 폭탄이 갑판을 뚫고 들어올 때의 천둥 같은 울림을 기억했다. 폭탄이 통통통 하며 들어오고 그러면 배 전체가 흔들려요. 그는 그렇게 말했다. 연구자들이 잔해 영상을 보여주었을 때 리처드는 말을 잃었다. 화면 속에서 카메라는 포탑을 지나고 있었고 포시는 여전히 하늘을 향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포대 자리였다.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싸우다 퇴선 명령을 받았던 그 자리였다. 그는 한참을 바라보다 미소를 지었다. 내 사물함에 가면 그는 조용히 농담했다. $40가 있어요. 가지세요. 그 유머 뒤에는 더 깊은 감정이 있었다. 마침내 자신의 이야기가 끝난 곳을 눈으로 본 한 남자의 안도감이었다. 그에게 호넷은 단지 발견된 것이 아니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발견의 대가. 호넷의 발견은 단지 공학적 성과 이상의 것이었다. 그것은 경외심에 대한 시험이었다. 17,000피트 아래 바다는 위험한 공간일 뿐만 아니라 신성한 장소이기도 하다. 미 해군은 이 잔해를 전쟁 묘지로 분류하고 침몰한 군사장비 보호법으로 보호한다. 100명 이상의 선원들이 그녀와 함께 수장되었고 그 유해는 아마도 1942년 이후로 단 한 번도 방해받지 않은 밀폐구역에 남아있을 것이다. 폴 앨런의 팀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모든 조작은 신중했고 모든 추진기, 동작은 해저 퇴적물을 흩트리거나 약한 강철 구조물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철저히 계산되었다. 그들은 유물을 수집하거나 기념품을 긁어내지 않았다. 그들의 임무는 관찰하는 것이지 건드리는 것이 아니었다. 그 잠수 자체도 위험천만했다. 그 깊이에서 압력은 제곱인치당 거의 8톤에 달한다. 단 한 번의 누수나 전기 이상이 발생하면 드론은 그대로 압사된다. 통신 지연은 몇 초가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고 그럼에도 승무원들은 전진을 멈추지 않았다. 기술과 경의를 동시에 지키며 함선에, 선원들에게 그리고 여전히 그들을 감싸는 침묵에 대한 존중으로. 물속에 잠든 유산. 호넷의 영상이 세상에 도달했을 때 그것은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하지 않았다. 환호하는 팡파르도, 마케팅도 없었다. 오직 조용한 경외만이 있었다. 미 해군은 발견 사실을 확인하며 단 하나의 성명을 발표했다. 호넷은 솔로몬 제도 인근 수심 5,300m에서 평화롭게 안식하고 있다고. 그녀의 좌표는 그녀를 찾아낸 사람들에게만 알려졌고 그 외에는 비밀로 남겨졌다. 어떤 것들은 화려함보다 침묵이 더 어울린다. 역사학자들에게 이 발견은 심해, 고고하게 가능성을 다시 썼다. 기술자들에게는 인간이 갈 수 없는 곳에서도 기계가 견딜 수 있음을 증명했다. 그리고 전사한 이들의 가족들에게는 오직 기억 속에만 존재하던 안식처가 실제하는 장소로 바뀌는 마침표가 되어주었다. 호넷의 잔해는 단순한 뒤틀린 철이 아니다. 그것은 용기와 창조, 그리고 상실의 기념비이다. 침몰 77년 만에 이뤄진 재발견은 역사는 땅 속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상기시켰다. 페트렐의 카메라가 어둠의 바닷속을 뚫고 떠오를 때 함선의 불빛은 점점 사라졌고 태평양만이 남았다. 거대하고 차갑고 영원한 바다. 저 깊은 어딘가에서 호넷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포는 하늘을 향한 채 그녀는 바닷속에서 경계 근무를 계속한다. 호넷은 수마일의 어둠 아래 잠들어 있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다시 떠올랐다. 깊은 고요 속에서 그녀는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용기는 사라지지 않고 침묵 속에서도 역사는 누군가가 그 물속의 끝없는 정적을 뚫고 귀 기울이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